안녕하세요. 파고다 인천에서 IELTS를 강의하고 있는 르네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IELTS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각 강의별 특징이 어떤지 궁금해하고 계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고다 인천 르네 IELTS는요. 5.0 입문 특별반, 5.5 목표 집중반, 6.5 목표 집중반 3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5.0 입문 특별반은요. 본격적인 IELTS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단어와 문법만 골라서 수업을 하고 그 문법과 단어가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응용법까지 학습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영어 수업을 쉬어서 당장 IELTS 점수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교실에서 배워왔던 영어나 영문법이 과연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5.5 목표 집중반입니다. 5.5 목표 집중반은요. 본격적인 IELTS 시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영어적인 부분과 아카데믹한 부분, 아카데믹한 IELTS 시험 자체의 접목이 이루어지는 단입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IELTS 시험에서 과연 출제가 되는지, 그러한 유형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가르쳐드리는 반이에요. 따라서 IELTS 시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거나 IELTS 시험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시라면 5.5 목표 집중반이 적합합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6.5 목표 집중반입니다. 6.5 목표 집중반은요. IELTS 시험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계는 단지 영어적인 공부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창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전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반이고요. 또한 이 반에서는요. 많은 주제를 제한된 시간에 직접 다루어 보면서 실전에서의 적응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빈도로 출제되어졌던 트랜스포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랜스포트는요. 단어 자체는 사실 불가사한 명사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트라는 복수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 단어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앞에 a type of, a sort of 혹은 a mood of 라는 단어를 붙여서 트랜스포트를 지칭할 수 있죠. 트랜스포트 하면 반드시 알으셔야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바로 전치사 by입니다. 짝꿍 전치사라고 제가 붙여왔는데 트랜스포트에 이동하는 거. 어떠한 트랜스포트를 이용해서 이동할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냐? travel이라는 동사에 by 짝꿍 전치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붙이시면 돼요. travel by car, travel by bicycle, travel by subway 이런 식으로요. 이때는 명사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사를 바꿔서 take 동사를 사용한다면 이때는 정관사 더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take the bus 혹은 take the subway 혹은 take the train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까요? 걸어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아는 walk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전치사 on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travels on foot 이렇게 사용하죠. 자,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혹은 다른 학생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많은 분들이 people이란 단어, 사람들이란 단어를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문장을 people을 넣어서 문장을 만드시는데 모든 사람의 친구는 사실 내 친구는 아니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지금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데 최적화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트랜스포트에 관한 사람에 관한 승객들,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아침, 저녁, 회사나 혹은 일터로 혹은 학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우리는 commuter, 통근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버스의 운전자는 driver라고 말을 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우리는 passenger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요.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때는 cyclist라는 단어 아니면 그냥 보행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pedestrian이란 단어가 있죠. 따라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내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transport라는 단어 혹은 theme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theme이 뭐냐면 토픽이 뭐냐면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할 때는 좋아하는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장점이 있겠죠. 과연 public transport의 장점이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먼저 되는 거는 convenient예요. 편리하죠. convenient 편리하고 그 다음 fast 좀 더 다른 말로는 time efficient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시간 효율성이 있어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혹은 혹자는 cheap 혹은 cost efficient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많은 한국 분들이 말할 때 트랜스포트를 선호하는 이유에 가장 1번에 올라가 있는 것은 reliance예요. reliable하죠.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트랜스포트를 믿을 수 있냐? 왜냐하면 대부분의 트랜스포트는 펑추얼하죠. 정시에 정해진 위치에 승객들을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장점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퍼블릭 트랜스포트를 과연 정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무시키고 응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incentivize라고 말하죠. 어떠한 방법에서든 트랜스포트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당근 모양을 가져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유인책 혹은 인센티바이즈 하는 겁니다. 이 인센티바이즈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텍스페이어의 머니, 퍼블릭 머니죠. 공공의 머니를 가지고 정부 예산 중에서 일부에 해당하는 텍스페이어에 해당하는 일부 지원금을 하는 거예요. 동사로는 subsidize라고 말하고요. 아니면 명사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provide subsidy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객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호감을 가지고 본인이 자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싸고 저렴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의 이용이 불편하거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분명히 승객들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들겠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하냐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퍼블릭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나 이 체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expanding route 그러면 기존에 있는 옛날 길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그 서비스 자체의 퀄리티나 아니면 facility, 시설 자체를 노후한 것들을 새거로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뭔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당근을 이용한 유인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용을 자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congestion charge라는 겁니다. 여러분 congestion 단어 기억이 나시죠? traffic congestion, traffic jam 할 때 혼잡을 얘기할 때 썼던 단어예요. 정부에서 congestion charge를 문다는 건 뭐냐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에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car owner, 차를 소유한 사람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하니까 조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용을 자제하게 만드는 바로 congestion charge를 물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보통 많은 정부들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실 텐데 increasing fuel cost, 다른 말로 말하면 oil price죠. 기름값을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세금을 많이 두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름값을 낼 때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트랜스포트, 다른 버스나 아니면 서브웨이나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포트는요 2013년, 14년, 15년,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라이팅, 스피킹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문제고요. 그만큼 많이 출제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도 스피킹과 라이팅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주제예요. 관련된 표현과 브레인스토밍을 잘 정리해 주신다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셨을 때 좀 더 자신 있게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르네 IH에 오시면요 탄탄한 기본기 쌓으실 수 있으시고요, 참여식 수업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바르게 전달하는 법을 배웁니다. 집중 반복 훈련과 개인별 맞춤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학습자로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매번 매달 이뤄지고 있는 반복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르네 IELTS 추천합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